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는 부족하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제주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열린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경우도 주인공인 예술인들을 오히려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지만 이 해비치 페스티벌 간단히 좀 어떤 축제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제주도의 육지에 있는 예술인들이 오셔서 문예회관,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회관이죠. 네, 그런 네.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또 오세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있는 문예회관 관계자분들과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나고 또 그들을 이제 같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소통하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축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죠.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행사 비용이 10억 원이에요. 지역 행사치고는 꽤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절반이 넘는다고요? 예, 맞아요. 일단은 국비는 총 4억 1,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제주도에서는 2억 원 정도를 후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국민 세금이 6억 원이 넘게 들어간 축제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대형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올해 행사가 12회째예요.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요. 각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많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도민들이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축제를 정의하기보다는 작년에 작성된 해비치 축제 보고서에 명시된 그 축제의 목적, 그 정의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간단히. 본 아트 페스티벌은 문예회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스 전시와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한 공연 유통 활성화, 그리고 제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행사 등으로 공연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들었는데 대한민국 공연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 하나 들었고요. 예. 그리고 공연 유통의 활성화라고 하셨죠. 공연 유통이라는 게 이제 공연을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예. 이 역할을 그렇다면 잘 수행했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순 수치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작년에 열린 제11회 축제 때는 총 148건의 가계약이 이뤄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수는 올해 연말에 좀 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기가 어렵고요. 재작년에 수치를 보면 네. 총 28건의 가계약이 이뤄졌고 이들 중에서 20건만이 실제로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세금이 6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대한민국 공연 유통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리고 올해는 아직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는지는 잘 아직 집계 모르는 중이라고 상태고요.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정작 무대에 오르는 예술인보다 이들에게 무대를 이제 제공해 주시는 사람들, 즉 요즘식 표현으로 하자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았던 축제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직접 취재를 해보셨는데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제가 쇼케이스 현장에서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현장에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네. 관계자들이 오셔서 예술인들 공연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빈 좌석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공연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이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 단체 관람으로 온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이제 김 기자님 관점이고 또 예. 취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술인들은 좀 뭐라고 말하던가요? 제가 만난 한 예술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마치 왕 앞에서 공연하는 광대가 된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게다가 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축제에 참가한 예술인들의 지원이 좀 미미했다. 홀대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아요. 말 그대로 홀대 수준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쇼케이스에 참여하시는 예술인 분들께는
단 한 푼도 지원이 된 게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공연 전날이 리허설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제주도에서 1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공연팀들이 많았는데 이런 팀들에 대해서 뭐 숙박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식권조차 안내조차 되지 않았고 나중에 식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받을 수 있나 문의를 해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이미 그 식권을 이제 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그러니까 식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정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왔고 그야말로 열정페이, 뭐 그렇죠. 창의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서 좀 실망을 많이 했겠네요. 예, 한 분 예술인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제주인들을 위한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그렇죠. 지역민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지역 도민분께서 지금 저기 제주시에서 모 소극장을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네. 그분은 초창기에는 해비지 축제를 자주 오셨대요. 네. 공연 서울이나 이런 각 육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제 예술인들을 만날 기회니까 오셨었는데 지금은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유를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보도했던 이런 사태들, 예술인들은 홀대받는 이런 사태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는 관객들도 이제 그게 다 보였겠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축제 관계자들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축제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뭐 쇼케이스 그 예술인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이 방방곡곡 예술 공감이라는 국고 지원 사업에 네. 이 사업이 뭐냐면 총 200여 팀을 공연 팀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근데 이 사업에 해비치 축제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15개 팀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비치 축제 쇼케이스 팀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15개 팀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불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 팀이 몇 팀이나 되는데 그 팀을 이렇게 이유로 들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네. 총 그 공연팀이 쇼케이스 팀이 35개였습니다. 예. 35개 중에. 예. 그렇다면 좀 시원한 해명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이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이외에 좀 제주에서 열리는 다른 예술 축제들은 상황이 좀 어떨까요? 아마 제주 지역 축제에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고사리 축제, 은갈치 네. 축제, 뭐 벚꽃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먹거리 장터 아니면 뭐 공산품을 판매하는 부스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는 현장이 많죠. 예, 대부분 똑같은 그런 축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축제라고 해서 가봤더니 좀 그 규모도 좀 작은 경우가 많고 내실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것들이 예. 좀 많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드리는 세금에 비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주의 축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제만 다르고 막상 가보면 내용은 똑같은 그런 네. 축제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1억 그리고 올해는 1억 9천만 원이 세금이 들어간 서귀포 은갈치 축제라고 있어요. 네. 이 축제의 이제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은 축제의 목적이 전년도에 잡힌 냉동 갈치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네. 열린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축제를 기획한 분들의 이제 전문성이 조금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네. 어느 분이 과연 기획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제주도 내 모 언론사에서 이제 기획을 하신 축제더라고요. 네. 이렇게 축제 전문가 혹은 뭐 문화기획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축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목적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좀 전문가가 투입된 아니면 전문성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말 많고 탈 많은 축제가 아닌 정말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축제가 아닌 걸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까요? 그 문화예술축제의 뭐 성공 사례 이렇게 꼽히는 뭐 세계 여러 가지 축제가 있겠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관이나 뭐 어떤 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주도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네. 지역민들이 주도하거나 뭐 예술축제라면 예술인들이 주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축제의
축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 영국 이제 에드버러 축제에서 그 에드버러 축제 안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네. 있는데 요거는 뭐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장 근처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축제로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그런 축제거든요. 네네. 이렇게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세금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잘 되는 축제를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축제도 좀 내실을 다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